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 침체 분위기가 전기화되면서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정부가 각종 혜택들을 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좀 그 혜택이 축소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실 것도 같은데, 자, 대표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할까요 말까요? 네,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0만 7천 명이며 지난해에만 15만 919명이 증가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몰린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장려했던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상 옥죄면서 정책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반면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임대등록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와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세금 혜택과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보유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인데요.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걸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보셨는데요. 자, 예전에는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뭐 무조건 거의 유리하다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 투기 쪽으로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좀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그 혜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또 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유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뭐 또 등록을 해서 내가 의무만 지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가 등록 뭐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등록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자, 소유주택 없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로 살고 있어도 그렇죠.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도 내가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집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주택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 집 한 채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그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그 알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임대주택이 5채가 있어야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3채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제한이 없고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 한 채만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임대주택 그 주택임대 하는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만 이제 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에 준한다는 거죠. 이런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요때만 등록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주택들은 그런 제한이 없지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를 하기 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안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 활성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자, 뭐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유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층에 뭐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고 아래층에 이제 원룸들이 있는 이제 원룸 다가구 주택들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원룸 같은 다세대 주택도 있으니까 그거는 소유권이 개별로 되어 있는 구분 소유권으로 되어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유권이 그냥 통으로 하나가 돼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방 하나, 모든 개별 방 하나가 전부 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 다가구 주택도 했지만 또 준주택도 혜택이 있지만 어쨌든 등록 요건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혜택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혜택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축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내가 취득세 혜택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신축을 취득을 해서 할 때 이제 최초 분양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그 200만 원이 넘어가는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만약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1%니까 뭐 2억 정도가 되겠고 보통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4.6%니까 굉장히 높죠. 자,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취득세만. 자, 그런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85%를 감면해 주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850만 원만 내고 850만 원을 감면받는 거죠. 감면받고 150만 원만 낸다는 거죠. 굉장히 뭐 놀라운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취득세를 150만 원만 낼 수 있는 방법. 자, 그렇지만 이것은 신축에만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물론 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는 뭐 이런 그 면적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또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데 최초에는 뭐 1주택 이상도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산세는 2주택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이제 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뭐 재산세 부분이나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런 재산세 혜택을 좀 보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쪼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4억짜리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2억짜리 2개를 했을 때 훨씬 혜택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쪼개기 형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쪼개면 쪼갤수록 혜택이 커지는 게 주택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은 재산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쪼갤수록 좋다. 그래서 뭐 4억짜리 하나보다 두 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소득세도 혜택이 굉장히 크죠. 뭐 75%를 감면을 받으니까요. 자, 일단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비과세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 분리과세 쪽으로 해서 지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일단 2천만 원 등록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의 필요 경비율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소득이 있지만 60%를 필요 경비율로 빼주니까 1,2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800만 원만 임대 소득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800만 원에 대해서 그 보통 2천만 원 이제 이하 이제 그 소득인 경우에 또 40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400만 원을 빼주면 이제 4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400만 원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14% 정도 그렇죠. 단일 세율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14%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약 한 56만 원 요 정도 될까요? 4416 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75%를 감면해 준다라는 거죠. 56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결국은 한 14만 원 정도 내는. 자, 더더구나 필요 경비율을 60%까지 빼주다 보니까 약 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월 한 80만 원까지는 전혀 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요거는 완전히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월 8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1,000만 원까지는 또 더더구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합산 배제되니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75%를 감면해 주니까 요걸 활용하시면 또 혜택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혜택들이 있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뭐 보통 그 지금 양도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데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가구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주택 수에서 또 배제되다 보니까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일가구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면서 뭐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10채 아니라 뭐 90채가 있어도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그냥 한 채만 있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 일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게 있죠. 이것은 9.13 대책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가 됩니다. 물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합산을 하지만 합산 배제가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이제 80% 정도 감면해 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혜택들이 모든 그 등록주택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이 그렇습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주택임대사업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주택임대사업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아파트 쪽, 예전에는 그 투기를 차단한다고 해서 아파트 쪽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을 차단한 거지만 수익형 부동산 쪽은 이렇게 혜택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뭐 공실 위험이 이제 분산 가능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결국 이런 거죠. 뭐 상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권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금을 약 한 500만 원만 싸게 해도 그렇죠. 내 집이 별로 뭐 공실 날 일이 없죠. 아니면 월세를 5만 원만 주변보다 싸게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런 비체계적 위험, 공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 쪽을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하려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 또 제거한 어떤 그 실물연금 투자라는 측면도 있죠. 그냥 예금을 해놓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또 임대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임대 소득도 얻고 또 내 집값이 올라가는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쌍방향 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거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이 좀 성공 투자 제가 조건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1, 2인 가구 초소형 쪽 중에서도 신축이 유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쪽이 뭐 취득세 감면 혜택이 85%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1, 2인 가구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것은 쪼개면 쪼글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했을 때 또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런 1, 2인 가구 초소형 신축 쪽으로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액 무대출 쪽으로 처음에 매입할 때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도 좋겠죠. 물론 내가 뭐 당장 월세를 원해서 그 정도 투자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괜찮겠지만 최근에는 뭐 DSR이다 신DTI다 해서 대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매입하실 때는 소액으로 무대출 투자하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더더구나 10년 이상 중장기 투자라고 해놨는데 지금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 쪽에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또 엄청난 변화들을 겪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8년 동안 준공공 임대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8년 준공공 임대로 신청을 하는 거 내가 10년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더 좋아질 것, 10년 후에 더 가치가 늘어날 이런 어떤 내재 가치, 미래 가치가 풍부한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울 중심권에 똘똘한 한 채를 제가 주목하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 우리 뭐 제작진에서 이렇게 예쁘게 또 그래픽까지 해놨는데 그렇죠. 자,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 그렇습니다. 역세권, 초초 역세권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상권도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수한 주거 환경들, 편의 시설들이 잘 마련돼요. 1, 2인 가구들은 또 이렇게 역세권들을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지하철 도보 10분 이내, 뭐 5분 이내 이러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번화한 도심권 입지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지금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곳은 뭐 정말
번화한 도심, 뭐 예전에는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 그러면 뭐 조용한 주택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1, 2인 가구들은 이런 번화한 도심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번화한 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업무지구 직주 근접 입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정말 수익형 부동산, 아무리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형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공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일자리를 보고 반드시 투자하셔야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택 면적, 소재지, 그리고 장기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3627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집값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 꿈을 잠시 미루면서 다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잘 판단한 걸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까 하는 마음에 다시 전세 계약을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아닌가 지금 집을 사야 됐었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잘 판단하신 걸까요? 자, 뭐 그냥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또 프로그램 제목이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그널을 좀 잘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일단 뭐 시청자분이 판단하신 거는 지금 그 정부가 주고 있는 시그널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드리면서 그 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뭐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정부가 이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그 타겟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전세에 살고 계신 이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들은 다주택자들, 주택을 2주택 이상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그냥 시장에 그냥 그 매도를 하라는 시그널이죠. 실질적으로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뭐 팔아라, 뭐 언제까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매도를 하라는 어떤 시그널이고, 또 하나는 1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뭐 청약 시스템도 많이 개편을 해서 1주택자들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추가로 투자로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막겠다. 결국은 이미 주택이 있거나 다주택자들이 포커스인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처럼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최근에는 이것은 그럼 전체적으로 정부가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오히려 지금 정부가 처음에 원했던 그것과 약간의 지금 좀 오해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미 시장에서. 전월세 시장이 좀 확대가 오히려 되는. 최근 같으면 지금 뭐 과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전세 시장이 거의 80%까지 갔었죠. 이런 것들이 전세 쪽이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매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것이 전세 시장이 60%까지 축소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또 전세 시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70%까지 또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분간은 전세 시장들이 좀 안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전세 시장들이 약간 과열되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그 걱정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전세 쪽으로 지금 또 많이 옮겨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라고 보면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는 높은 대로 또 사지 못하죠. 아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겠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는 집 살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서 결국 못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싸졌으니까 집을 사야 될 때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무슨 집을 사? 결국은 못 사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들 때문에 또 못 사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실제 거주하는 측면보다는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라는 어떤 그 행위가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 안에 투자에 대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이 실수요라는 것도 투자 심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일 수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히나 이제 뭐 서울 중심권 쪽은 지금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최근에 뭐 청약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90% 이상이 지금 무주택자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 마련하는 것들을 뭐 정부의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나는 안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정부 대책은 오히려 이런 시청자님처럼 무주택인 분들이 좀 집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고, 무주택자들의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또 새로 계약을 하셨다니까 뭐 만약에 또 이렇게 잘 살펴보시다가 전세라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약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한번 진입을 생각해 보시는 거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끝번호 8544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의 경우에는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될까요? 라는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이 거세질 조짐이다라는 내용 저희도 짧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합당한 보상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네, 뭐 많은 이제 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바뀌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제 떠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업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농토가 다 없어지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뭐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큰 고민들은 이제 보상금 결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가 났죠. 자, 그러면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자,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12월 19일이라는 게. 자, 왜냐하면 이것을 토지 보상금을 결정할 때 그 기준 시점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발표가 되기 이전에 속해 있던 연도에 바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뭐 왕숙지구 쪽에 지금 한 6만 6천 세대 정도 되죠. 지금 교산 쪽에 지금 한 3만 2천 세대 정도 되고, 지금 이제 과천 쪽에 한 7천 세대, 기양 테크노밸리가 약 한 17,000세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들이 발표가 이미 났기 때문에 2018년에 발표가 났으니까 2018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그러면 뭐 표준지 공시지가 딱 그 금액으로 준다 이건 또 아니죠. 사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은 우리가 이제 적정가격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가격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결국 이제 적정가격이라는 건 약간 시세에 가까운 쪽이긴 하지만 그 기준은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서 어쨌든 작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더더구나 토지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 이익 배제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 결국 지금 뭐 3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 나서 그 개발 이익들이 반영되는 거는 배제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보상금이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투자를 들어가시겠다. 외지인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지만 경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손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이쪽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는 거는 조금 배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직접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직접 보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토지 보상이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직접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도 다음에 또 있는 것들이 지금 만약에 주택을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이제 이택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토지를 수용 재결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재판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매매 계약서를 1차에서 써주면 그 협의자 택지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택이나 협택 쪽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왜냐하면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몇백 대까지 갈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었듯이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가 좋은 위치에 갈 수가 있고 더더구나 서울권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더더구나 이제 협의자 택지나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점포 겸용주택으로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택이나 협택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이야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세 번째 고민 사연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2823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명 부동산 통계에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오히려 반등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가율 왜 올라간 걸까요? 라는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보이고 있고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가율이 올랐다고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매매 가격 대비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건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KB 부동산 아마 그 시세에 대한 저도 이제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해명 자료를 내놨죠. 이번에 뭐 표본 집단을 1월 달에 좀 이제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위 가격들이 전월보다는 좀 올라 12월보다는 1월을 해서 조금 소폭 상승해서 그래서 전세가율 서울 전세가율이 약 한 59.8% 정도로 지금 1월이 나왔는데 전월보다 한 뭐 0.4% 정도 올라갔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서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은 개별 시장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단지 안에서도 정말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전체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전세가율이다 매매가율이다 이런 데 너무 천착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별 시장 안에서 그것이 매매가가 얼마냐 개별 시장 안에서 전세가가 얼마냐 이렇게 내가 직접 들어갈 곳에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통한 어떤 통계에 어떤 함몰될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구체적인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께 직접 강의와 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 오후 1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화로도 무료 상담 가능하십니다. 투자, 세무, 법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전화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5분 전화 무료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약이 필수입니다. 미리 신청하고 가신 분들께는 1대1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갔던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종로구 숭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와 동대문의 교통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먼저 이곳의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자, 일단 뭐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우리나라의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되겠죠. 자, 1호선, 6호선, 동묘, 압력 뭐 그 종로 안에서도 더블 역세권이죠. 이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20초, 네, 정말 뭐 도보 20초라면 정말 성큼성큼 몇 걸음만 걸어가면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도보 10분 이내 얘기했는데 여긴 도보 20초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층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정말 종로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예쁜 그런 원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제 1월 준공이다 보니까 이제 뭐 내년 이제 이맘때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로의 오피스텔로 말씀드립니다.
네,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20초입니다. 정말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죠. 자,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로구 숭인동 여러 가지 직장인들의 수요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의 입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개발 호재부터 제가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도심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종로라든지 중구, 그다음에 이제 용산 이런 걸 우리가 도심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도심권 안에는 너무 이렇게 오래된 이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새 집에 살고 싶다, 새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신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 집은 지금 신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 도시재생 1호로 창신, 숭인, 선도지구로 지금 숭인동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 집은 새 건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주변은 다시 도시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깨끗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내 집은 새 집이고 가장 좋은 거죠. 이런 쪽에서 이제 제가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3대 도심 종로의 이제 메가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정말 종로 안에 있는 그 메가 상업 지역 안에 있는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바로 여기죠. 네, 여기네. 동묘암역이요. 지금 1호선하고 6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또 2호선, 4호선, 5호선까지 거의 한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종각이나 이쪽까지 거의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종로 5가까지는 바로 한 정거장이죠. 자, 여기에서 또 청량리까지도 1호선 타고 가면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종로의 대단히 업무지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량리 쪽도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65층짜리가 4개가 올라가고 있죠. 59층짜리 4개 올라가고 있죠. 40층짜리 4개 지금 청량리 쪽은 63빌딩만 한 게 지금 12개가 올라가면서 청량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동대문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지도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성균관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동국대, 숙명여대까지 숨이 찰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또 대학생 수요까지 업무 수요까지 있는 정말 황금 입지, 다이아몬드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초초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요도 풍부하고요. 또 황금성도 뛰어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건물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28세대로 아주 예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청계천이 또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고 다 이제 그러니까 종로에 계신 분들도 이런 깨끗한 오피스텔에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또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식탁도 있고 침대도 아주 잘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욕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되겠는데요. 1억 4,300만 원. 네, 정말 종로 쪽이 지금 1억 7, 8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전세 1억 3천만 원 활용하신다면 종로 한복판에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을 1,3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면요. 동묘암역 도보 20초 거리 이거 머리에 넣으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션 실리콘밸리 동대문 바로 그 상권에 있다라는 거 가격 대비 월세 높은 종로의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립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언제나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님과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대문구로 가볼 텐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항상 신촌이 좋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피스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기억하셨군요. 신촌이 좋아. 젊은 분들 왜 이렇게 신촌을 좋아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촌은 그 신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그 신촌에서도 핵심은 뭐 당연히 신촌역이 되겠죠.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쪽도 뭐 대학생 수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있는 이런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 도심권의 배후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입니다. 특히나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이 서대문구 창천동의 입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창천동 그러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뭐 연세대 바로 앞에 그냥 신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연세대 정문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정말 뭐 신촌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뭐 당연히 맞겠죠. 자, 신촌 이대거리하고 홍대거리를 잇는 또 대로변 입지다 보니까 뭐 정말 랜드마크가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뭐 번듯하게 올라가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종로, 마포, 여의도, 상암 이런 4대 업무지구 또 직주 근접 수요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렇게 신촌역에서 그 도보 3분 거리가 되겠는데, 홍대 입구역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홍대 입구역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신촌역 이 사이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홍대 상권, 신촌 2대 상권 그대로 있죠. 자, 여기에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명문 사학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30 서울 플랜에서 신촌을 바로 말 그대로 청년 창업의 허브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일자리들이 또 생겨날 텐데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종로 쪽에 있는 이쪽에 이 영향도 볼 수 있겠고, 마포 공덕 쪽 업무지구도 바로 아래쪽에 받치고 있죠. 서강대교 건너면 바로 지금 여의도 있으니까 여의도 업무지구도 연결이 되어 있고, 공항철도 이용하면 상암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어떤 수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아이언 뉴타운 쪽 지금 고급 주거지가 되고 있죠. 지금 강남 수준이야. 거의 뭐 33평, 84제곱미터가 뭐 13억, 14억, 15억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북아이언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언 뉴타운 18,000, 북아이언 12,000에서 약 3만 세대의 고급 주거지까지 형성되는 바로 이런 곳에 위치한 신촌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립니다. 네, 신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촌이 굉장히 활발한 핫한 지역이었는데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굉장히 상권이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지역의 상권 종사자들의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지어지는 지금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이 신촌역에서 홍대 입구역 바로 이 사이 지금 대로변에 이제 이렇게 보시듯이 바로 지금 뭐 222세대로 이렇게 대로변에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또 들어가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뭐 그 학생들 또 좋아할 만한, 아니면 젊은 직장인들 좋아할 만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으로 아주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2억 2,300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 뭐 그 신촌 쪽도 지금 특히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2억 5천, 2억 6천까지 올라가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전세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1천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신촌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에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제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면은요. 자, 한국의 보스턴, 바로 신촌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 대학들이 다 있는 곳이죠. 이런 신촌 브랜드 파워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고, 업무지역, 상권, 고급 아파트, 유명 대학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정말 사박자를 갖춘 그런 투자 입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 명품을 원하는 이런 욜로족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급 신촌 오피스텔로 정리 드립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과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역시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주말에는 서울 중심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약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미리 신청하고 가시면 1대1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 세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화로 5분 동안 무료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네, 밑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고 1대1 개인 무료 상담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